2024년 7월 21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위험인 상황은 포기하고요. 지금은 이 위험이 한 대에 다 같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하게 터지는 거는 금리 인상이 일본인데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게 큰 곡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CDS는 37로 상승한 상태고 여기 보시면은 원 달러 환율은 지금 그대로 올라갔죠. 근데 달러 인덱스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수업 체결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CDS는 오른차고, 그다음에 차주별 신용 위험이 나옵니다. 여기 차주별 신용 위험 보시면은 국내 차주별 신용 위험이 이렇게 전체는 줄었어요. 전체는 줄었는데 대기업이 높아진 게 이게 좀 부정적이고 우리나라가 크로스 힘들게 되는 거는 대기업이 움직일 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는 그럭저럭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 가게 기업 신용위험 더 커질 거. 근데 우리나라 건 괜찮죠. 우리나라 건 지금 괜찮은 상태고 그 가게 건 괜찮은 거고 그 중소기업이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거라서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기 채무 상환 부담 대기업이 높아지면 힘든 거고요.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레고랜드 사태부터 촉발돼 있는 건설사 신용 위험이 하반기에도 계속 지금 부실이 일어나고 부도가 일어나는 쪽이 대부분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부동산 경기 침표가 제일 부실지표가 심하고 2위금융권의 대출도 빗장이 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 부동업 연체율 역대 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사 신용도 하향 압박의 압력에 IMF 최고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게 떨어지면은 시장이 한 번 더 휘청거릴 수 있다. 그다음 부동산 대출 연체율도 9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 지난번에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의 그 전체적으로 가계 대출 금리의 증감은 6%씩 증가하고 있었고 상호금융권은 쪼개지고 일로 이거를 그냥 신규 은행권에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금융권 합계는 올라갔다는 거 이게 이전 하겠는데 여기가 이제 목에 찰 정도로 올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종합검사사가 순이익 제로다. 그래서 산업혁신, 정부 지원이 절실하고 이게 외국에 좀 더 인건비가 싼 나라들이 좀 더 이루어지겠죠. 우리나라의 위치에 올라오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글로벌 시장도 힘들어지고 우리나라 자체도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에서의 민유 분양도 증가하고 있고 지방 중소형 건설사는 한계 기업 투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세션에서 경기 침체는 시점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 한 번에 큰 침체 한번 기다리고 있고요. 이때가 어느 정도 급박해지는 거 보고 시장 대응할 거고 나눠서 세 번에 나눠서 요 세 번째 걸리면 큰일 나는 거고요. 두 번째에서 반등이 나오길 원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가 얼마냐면 320 정도 가운데입니다. 기준이 320 가운데고요. 이 밑에 빠개지는 거 280인데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추경이 중요한데 추경할 생각이 없는 정부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대만에 수출하는 거 이거 막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 와서 생산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새로운 미국의 도화선이고 미국이 좀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출입이 잘 됐으면은 다 연합을 해주지만 수출입이 안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 전망 안 좋아지고 정책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다가오는 것도 있고 이거는 위험에 상정되지 않은 위험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 번씩은 생각해야 되는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분기 백화점 대형마트 실적이 먹구름이고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4.7% 성장 속도가 있고 3중 전해로 이제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독재 국가니까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4.7이 성장률 속도인데 4.7이라는 성장률 자체가 문제가 있죠. 이게 건설업으로 다 올렸다는 거라서 그때 이제 6, 7% 상승했던 거고 그게 이제 부실이 되면서 이제 지금의 리스크가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도 힘들고 미국도 그렇게 이제 국점, 성장에서의 국점을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경제가 침체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으로 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젤상이 이제 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디젤 금리가 낮다는 거고, BOJ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했고, 트럼프와 일본의 장관은 엔저를 지적을 했다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요만큼 순식간에 5엔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엔화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리 인상은 적어도 올해는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부동산 레버리지와 부채, 레버리지로 과거폐단을 제거해야 된다고 한 거를 삼중 전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부채, 고회전, 고레버리지 과거폐단을 제거하겠다라고 얘기했고 ESG도 중국이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끄집어내야만,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IMF로 성장을 했지만 여기는 두 번째 경제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가능한 거고요. 해외 부동산 ELS 사태가 언론사에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이 미국 주택 저사고, 그다음에 선벨트 대도시에서 강제 퇴거당한 세입자가 급증했다는 거는 퇴직당하고 난 다음에 집세를 못 내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ELS 사태랑 연결되고 부실 채권이 터트려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와중에 부유한 중국인들이 미국 주택 구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도 동일하게 부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나사에서도 다 안 채워지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땅값 이 기준에서 땅값이 너무 높은 지역에 집을 짓는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 위험 한번 보겠습니다. 후티 반군 헤즈볼라 공격 강화가 있고 뭐 협상을 하겠다, 타결이 된다고 했는데 더 강하게 가다지고 정하고 후티 반군은 대도시 공격을 했고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헤즈볼라도 공격 강화를 했고 네이타웨에서 미국 방문이고 이란 핵 확산, 핵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후티 반군이 테라비브라고 하는 수도를 공격한 거는 이게 막을 수 있냐 반격에 대한, 그러니까 서방과 이란 전쟁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고 방공 시스템 의구심도 야기되니까 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는 요 방향 서방과 이란의 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동 위험으로 잠재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동 위험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이 오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심대한 타격을 또 오일 생산하는 곳에서 발생한다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을 다 살펴봤고요. 매주 변하는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시장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 네 가지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1차 폭발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1번으로 터질 것 같고, 일본 금리 인상을 안 하려고 수가 없어가지고 2번이 나오고, 아니면 이게 먼저 나오고 요게 나오는 거는 동일하고요. 3번, 4번은 촉발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험 점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